지난 8회에는 퀸즈가 사람들이 이미숙에게 당해 경영권을 빼앗기고 모두 다 사라진다. 그런데 그들이 나타난 곳은 김수현의 고향 용두리. 아마도 용두리가 그동안 서로에게 진정한 가족이 아니었던 퀸즈가 사람들이 진정한 가족애를 찾고 다시 퀸즈가를 이미숙에게서 되찾는 베이스 캠프 같은 곳이 될 것 같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반격으로 다시 퀸즈가를 찾을 것인가?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드라마 눈물의 여왕 16%를 돌파했다. 글로벌 넷플릭스 순위는 3위까지 상승했었다. 해외 반응 콘텐츠들도 상당히 좋은 반응들을 얻고 있다. 이제 다시 눈물의 여왕 9회 이야기로 들어가 보자. 성공개 영상과 예고를 바탕으로 스토리를 이야기해본다. 용두리 가족들은 퀸즈가 사람들에게 고기 반찬이며 상다리 부러질 정도의 밥상을 차렸는데 김지원 동생 곽동현은 반찬 투정에 물투정까지. 앞건은 아버지도 아들이 철이 없다고 하면서 본인도 물투정을 하는 한다. 김지원은 그런 동생의 머리를 때리고 용두리 가족들은 놀라는데 김수현은 그런 가족들을 보고 안심하라며 나한텐 안 그래 한다. 한편 범자 김정란은 여기서 새로운 사랑의 대상자를 찾게 된다. 그분은 바로 김정란과 함께 이 드라마 작가의 전 작품인 사랑의 불시착에 같이 출연했던 귀때기 아저씨. 그를 보자마자 장국영 닮았다고 한눈에 반하고 만다. 여하튼 김정란이 이미숙 정체를 알아낸 당사자고 김수현을 도와 이미숙 일당을 제거하는데 큰 역할을 할 인물이라. 귀때기 아저씨도 같이 용두리에서 퀸즈가 사람들을 돕는데 앞장을 설 듯하다. 퀸즈가 사람들은 처음에 시골인 용두리가 그랬지만 점점 사람들의 정과 사돈댁의 가족 사랑에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 같다. 한편 김지원은 김수현 방에서 고등학교 때 자신이 흘렸던 mp3를 다시 보게 된다. 이니셜을 보고 자기 것임을 알게 되고 그때 무릎에 밴드를 붙여주고 걱정해주던 고딩이 김수현임을 알게 된다. 김지원이 백현우는 나를 좋아하려고 태어난 사람인가봐 하는 멘트를 한다. 그걸로 추론해 봤을 때 어릴 적 자신이 물에 빠졌을 때 구해준 사람이 김수현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 이미 지난 회차들에서 김수현 고향짐을 보여줄 때 책상에 있는 사진들 살짝 흘리고 간 것들이 있다. 의미 없이 그런 장치들을 노출할 이유가 없다. 그것은 김수현이 해병대 캠프에 가서 찍은 사진이고 어렴풋이 물에 빠진 김수현을 구해주는 손과 사람의 형체에서 해병대 캠프 사진을 찍은 김수현 모습과도 비슷해 보인다. 김지원은 이런 것들을 우연하게 알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그리고 김수현은 아직 더 확인할 퍼즐이 있는 것 같다. 예고 멘트에서 확인을 하면 박성훈이 했던 방식으로 그대로 퀸즈가를 찾아올 거라고 한다. 같은 방법. 우린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주들을 모아 우호적 지분들을 확보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 아마도 첫째 아들의 지분이 있을 것 같고 개미들은 용두리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 퀸즈가 미담을 활용하거나 채널 파워를 활용해 우호 지분을 모을 것 같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 중 하나. 이미숙이 모슬희라는 이름으로 회장의 지분 권리 행사에 대해 사인을 받았는데 정작 이미숙 본명은 모슬희가 아는 것. 그래서 그 부분을 파고들어 권리 행사를 못하게 될 것 같다. 김수현이 누구인가 퀸즈그룹 법무팀장. 능력 있는 서울대 법대 출신. 그 부분을 분명히 놓치지 않을 것 같다. 야, 나는 그렇게 손때가 맵질 않잖아. 근데 홍행 걔는 완전. 제가 좀 도울까요? 두 사람 이혼은 했지만 이렇게 여기까지 같이 온 건 혹시 그 어떤 하트 시그널? 아니요. 그냥 급해서 온 거예요. 그뿐이에요. 그치, 뭐 물론 이제 남남이고. 남남보다 못하죠. 그래도 두 사람 사이에 혹시라도 뭔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 소영이 교장 선생님 딸. 걔도 선생님 됐는데 얼마 전에 읍내 중학교에 부임했대. 아, 자꾸 나더러 현우 연락처 물어보는데 알려주기도 그렇고. 알려주세요. 아, 그래도 돼? 내가 허락받을 필요는 없는 건데.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눈물의 여왕. 회를 거듭할수록 시청률이
상승하고 있다. 최종 해에는 20%. 고지도 넘어서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해본다. 눈물의 여왕은 앞에서도 계속 빌런들 예측 콘텐츠를 올려왔는데 대부분 빌런들은 예상대로 이미숙과 박성훈, 이주빈과 그레이스의 김주령이다. 그렇다면 이 빌런들의 인물 관계도에 대해 정확히 예측하지 않았는데 어제 7회 회차에 이미숙과 박성훈이 모자 관계임을 공개했다. 이들의 집합체는 어떻게 이뤄졌을까? 6회 잠깐 공개된 두 개의 씬이 있다. 어릴 적 보육원에서 박성훈과 이주빈이 같이 자랐고 이주빈은 그곳에서 본 곽동연을 보고 그와 결혼할 것을 결심한 모습. 그리고 범자가 모슬이의 정체를 조사하는데 그녀의 실제 이름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고 그가 아들도 있는 떡밥을 흘렸다. 그렇다면 대충 그려진다. 이미숙이 30여 년간 아무런 대가 없이 김갑수를 모시며 이미지를 좋게 하고는 뒤로 퀸즈 그룹을 집어삼킬 작전을 실행해 왔던 것. 먼저 친아들을 보육원에서 크게 하고 미국으로 입양 보내게 하고 양부모라는 사람들에게 거액의 돈을 주고 스펙 좋게 키웠다. 그런데 박성훈이 아마도 양부모를 다 죽인 듯 하다. 그레이스를 통해 이주빈의 신분을 세탁하고 곽동연과 결혼시킨 것. 이 모든 빅피처가 이제 다 공개된 상황. 이들은 곳곳에 자기 사람들을 심었고 회계장부를 건드려 자금적 비리 문제. 주주들 중 다른 투자로 유인하고 퀸즈 그룹. 주식을 담보로 하게 만들어 투자를 실패하게 만든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 주식을 확보한다. 퀸즈 그룹을 흔들고 검찰 조사받고 할 때 그 주식을 활용. 지배구조를 바꾸고 경영권을 빼앗으려는 것이 그들의 전략. 이제 빌런들의 목적과 진행 상황들의 떡밥이 공개되었기에 그게 흐름에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무너질지 대충 그림이 그려진다. 그리고만 아마도 이 빌런들 집합체 중에 배신자가 나올 것 같다. 그 주인공은 이주빈. 그녀는 곽동원을 사랑하기도 하고 곽동원이 아이에게 애정을 쏟는 것에 마음이 쓰인다. 분명히 그녀는 빌런들을 배신하고 김수현에게 정보를 제공할 것 같다. 자신은 처벌을 받더라도 아이를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까 한다. 눈물의 여왕 10회 리뷰. 오래 돌고 돌아. 이 부분만큼은 고구마 전개였다. 그런데 드디어 김지원이 김수현의 본심을 확인하고 김수현이 다치지 않고 퀸즈가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방법을 택한다. 바로 박성훈의 제안을 받아들여 퀸즈 백화점 대표로 복귀하는 대신 그와 결혼하는 제안을 받아들인 것. 하지만 기자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자리에서 자기는 박성훈의 협박을 받았다. 남편 김수현을 없는 죄를 덮어씌우고 공격하는 것에 대해 녹취 증거도 있다며 기자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자기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공표해버린다. 눈물의 여왕이 이제 사이다 전개를 시작했다. 지난 10회 방송은 19%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넷플릭스는 비영어권 1위, 글로벌 7위를 기록했다. 용두리에 잠시 기거를 하는 퀸즈가 점차 시댁과 가까워지고 가족에 대한 이해도 생겨가는 것 같다. 김수현은 드디어 반격할 증거들을 모으고 부동산 사기범도 경찰에 넘긴다. 그리고 친구 연기와 범자와 함께 그레이스 고를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여 김갑수가 갇혀있는 병원을 찾는데 성공하지만 이미숙도 이미 그레이스를 믿지 않고 뒤를 밟고 있던 상황. 동시에 김갑수가 있는 병원에 등장하는 모습만 보여줬지만 아마도 범자가 빠르게 빼낼 것 같다. 그리고 김갑수가 드디어 눈을 뜨는 장면이 공개되었다. 이번 회차의 하이라이트는 그동안 서로를 좋아하지만 표현을 못해 오해를 하던 김지원과 김수현이 이제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다는 것이 가장 큰 전개인 것 같다. 김수현은 술 먹고 김지원 방 앞에서 설레이는 모습을 연출한다. 나는 사랑하는데 혜인아 사랑해. 그 말을 김지원이 다 듣고 있었다. 그래서 김지원 큰 결심을 한다. 자기 때문에 퀸즈가 일을 해결하려고 혼자 뛰어다니며 다치고 오는 김수현에게 마음이 아프다. 빠르게 그 일을 해결하려고 박성훈의 제안에 동의. 퀸즈 백화점을 찾아간다. 그리고 많은 기자들 앞에서
박성우는 둘의 결혼 발표를 하려고 한다. 김수현은 김지원이 나쁜 선택을 하는 줄 알고 말리려고 뛰어간다. 하지만 이미 둘은 기자들 앞에 서 있고 체념하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김지원 폭탄 발언. 협박받고 있다. 이제 둘은 서로를 향한 마음을 재확인. 이제 앞으로의 전개는 빌런들 처벌하고 복수하는 사이다 전개가 펼쳐질 것 같다. 눈물의 여왕. 작가님의 작품들을 통해 본 눈물의 여와 평행이론. 눈물의 여왕 박지는 작가의 전작은 대히트를 한 사랑의 불시착. 눈물의 여왕과 타이틀 영상이 비슷한 느낌이다. 두 주인공의 다른 곳, 다른 생활을 화면 분할로 의미를 두다. 한 곳을 보고 한 장소에서 만난다. 이런 효과 느낌의 타이틀 영상이 비슷한 거로 봐서는 눈물의 여왕 역시 타이틀에서 극 전체의 결말에 대한 암시도 있는 것 같다. 김수현과 김지원의 행복한 결말. 태어날 때 둘의 모습 화면 2분할 그리고 성장의 모습이 보여지고 맨 마지막 영상 둘이 벽이 있는 듯한 효과로 화면이 나눠져 있다. 김수현이 김지원에게 와서 껴안는 모습이다. 둘이 모든 오해와 갈등을 다 풀고 해피엔딩으로 가는 암시가 전작 타이틀과 비슷한 콘셉트로 만들어져 평행이론 아닐까 한다. 그리고 이 드라마는 사랑의 불시착에 출연했던 여주인공에게 충성하던 사람들 고규필과 임철수가 전작의 캐릭터와 같이 퀸즈가의 임무를 수행한다. 김지원을 위해 남편 김수현을 밀착 감시하는 모습으로 특별 출연을 한다. 이런 캐릭터의 연속성 역시 결말의 평행 이론의 작은 조각들 아닐까 한다. 5회의 독일 의사로 출연한 세바스찬 로체다. 그는 1986년 데뷔한 프랑스 파리 출생 배우로 미국 드라마 슈퍼내추럴, 뱀파이어, 다이어리 등으로 이름을 알렸다. 눈물의 여왕에 출연한 것은 그의 아내가 박 작가의 전작인 사랑의 불시착 팬이었다고 한다. 전작의 힘이 크다. 또한 사랑의 불시착에 출연해 북한에서 주인공 손예진을 도와주던 마을 여인들의 리더 김정란. 이번에도 역시 그녀는 퀸즈가에서 빌런을 파악하는 사람. 조카인 김지원을 챙기며 김수현을 아끼는 고모 역할을 한다. 이건 역시 전작에서와 비슷한 구도를 형성해주는 한 요소로 향후 극 전개에서 빌런들을 제거하는데 김수현과 김지원의 엄청난 조력자가 될 것이다. 지난 회차 엔딩에 김수현이 김지원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진심 고백하는 장면과 많은 기자들 앞에서 박성훈에게 협박받고 있고 시한부 생명을 선고 받았다 폭탄 발언을 하는 모습으로 엔딩 11회의 기대감을 더 높여놨다. 그래서 시청률은 고공행진 중. 김지원은 폭탄 발언 후 용두리로 돌아와 김수현과 같이 있다면 작은 것에도 행복하다고 한다. 고장난 헤어드라이어로 머리 말려주는 거면 충분한데? 그러되 박성훈이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겠지. 빌런들은 원래 그런 거니까. 김수현에게 만나자고 하더니 김지원 옆에서 떨어지면 뭐든 해준다고 한다. 폭발한 김수현. 복싱 실력 발휘. 이제 참지 않겠다 박성훈에게 전쟁 선포한다. 그리고 박성훈은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서 김수현을 제거해달라고 한다. 바로 김수현 차를 따라 붙는 차량 하나. 그 차 안에는 김지원도 차고 있는데 차량이 공격당하고 김수현은 멀쩡하고 김지원이 병원에 입원을 한다. 놀라서 달려온 가족들. 아마도 김지원의 다친 상태와 기자 발표회에서 시한부 생명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제 모든 가족이 그녀의 상태를 알게 된 듯. 그렇다면 김지원은 이렇게 죽는 건가? 아니다. 주인공이 벌써 죽을 일은 당연히 없지. 퀸즈가 가족들은 용두리에서 많은 변화를 하고 다시 퀸즈가를 찾기 위해 뭉칠 것 같다. 덜 똑똑한 곽동빈은 김수현 형에게 복싱을 가르달라고 한다. 아마도 전보다 강해지는 사람이 될 것 같다. 엄마 나영이도 오해를 풀고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해하게 될 것 같다. 김수현은 퀸즈가를 되찾는데 핵심으로 홍 회장의 비자금을 뽑는다. 비자금을 빼돌려 박성훈을 공격하려고 한다.
이번 일에는 퀸즈가 가족들이 모두 뭉친다. 변화된 퀸즈가 사람들. 과연 어떤 반격을 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지난 회차에 의식이 돌아온 걸 살짝 공개했던 홍 회장. 그는 누가 먼저 빼돌릴 것인가? 11회에서 공개될 것 같다. 김지원 애교 오마주한 김수현. 나는 예쁜 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쁘게 태어난 건데. 그거를 남들이 막 이쁜 척하는 거라고 그니까는 애라도 힘들어. 저 진짜 귀여워서 안 된다고. 용두리 배 나온 집 막내 아들 귀여운 걸 그냥 내추럴 본인데 이거 기본 옵션인데 그냥 이렇게 태어난 건데 어떡하냐고. 눈물의 여왕 11회는 사이다 전개가 될 것 같다. 기자회견에서 진실을 폭로한 김지원. 당황한 박성훈. 그래도 김지원을 포기하지 못한다. 김수현에게 김지원을 포기하라고 한다. 그러면 원하는 거 해준다고 하자. 박성훈을 한 대 치려고 하다. 경고만 한다. 그러자 뒤에서 김수현을 공격하는 박성훈. 하지만 복싱으로 단련된 김수현은 바로 반격. 김수현에게 당하고 또 놀라는 표정의 박성훈. 언제나 그렇듯 이미 구축된 박성훈의 캐릭터는 목표를 향해서는 뭐든 한다. 그리고 비겁한 방법도 가리지 않는다. 그런 박성훈은 김수현을 향해 두 가지 반격을 한다. 하나, 온갖 비리를 뒤집어 씌워 퀸즈 그룹에서 쫓아내려고 한다. 하지만 김수현 서울대 법대 출신. 그의 동기들이 변호사로 등장. 완벽한 변호로 방어를 한다. 또 하나는 김수현을 죽이려 청부를 한다. 그들은 김수현의 차를 공격한다. 공개된 예고에는 김지원이 못한 말이 있다는 말을 하는데 아마도 김지원이 조금 다칠 것 같다는 예측을 해본다. 하지만 금방 일어설 것 같다. 그동안 거리가 있던 엄마도 김지원의 기자회견을 보고 크게 아픈 걸 알게 된다. 그리고 후회의 눈물을 흘린다. 김지원과 화해할 것 같다. 용두리에 내려와 퀸즈가 사람들은 가족애라는 것을 얻고 그동안 보였던 캐릭터에서 변화를 줄 것 같다. 이제 퀸즈가를 빌런들에게서 다시 되찾기 위해 가족으로 뭉친다. 그리고 김수현의 주도하에 홍만대 회장이 비자금을 찾기 위한 작전을 수행한다. 그 비자금은 빌런들에게 큰 타격을 주는 무기가 된다.